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스픽스 브리핑은 특집 인터뷰로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선 예고를 해드렸듯이 코로나 백신 유족회의 인터뷰가 오늘 잡혀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여전히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계시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안타깝습니다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인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백신 접종 이후에 국민들이 견뎌야 했던 백신의 부작용들이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대처를 전 정부나 또 지금의 정부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픽스에서는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대표하는 코로나 백신 유족회의 대표님을 모시고 이분들에게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국가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국가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유족회 대표 김효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만나 뵙고 오늘 이 시간에 뵙게 됐는데요. 먼저 코로나 백신 유족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유족끼리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구체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거는 지난 6월 초 때부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순수하게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유족들이 모였고 현재 20명가량 정도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20명 가량이신데 아마 네. 다 사연들이 좀 다르시겠지만 공통점은 다 이제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희생 때문에 아파하신 분들이라는 점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많이 흘러도 힘든 시간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코백회라고 부르는 피해자 부작용 피해자 가족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어서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유족회는 이제 유가족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그러니까 즉 코백회라고 불리고 있는 그 단체는 중증 환자랑 유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유가족과 중증 환자가 조금 다른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파생된 단체가 지금 현재 이제 유가족 협의회 해갖고 코백유라고 지금 저희는 명칭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 단체를 부정하거나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단체를 존중을 하고 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유가족 협회가 발생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처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유족회가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끼리 또 모이다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실제 부작용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지금 유족회 간에 특별히 어떤 점을 구분해서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깊이 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유가족을 중심으로 또 모였고 실제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것부터 저희가 좀 짚어야 될지 좀 막막한 것도 있고 좀 막연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사연들을 저희가 좀 미리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제각각인 경우도 있고 아이들 즉 아들이나 딸 혹은 부모님의 경우 돌아가신 가족분들이 있는 유족들이 계실 텐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저희가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대표님의 경우에는 또 어떠한지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타 회원분들의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우선 말씀드릴 사례는 31살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얀센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네. 얼마 뒤에 예비역들을 우선으로 접종했던 작년 여름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김포에 사는 신동주군은 6월 10일에 얀센을 접종을 했습니다. 네. 얀센은 1차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맞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네네네. 우리 신동주 군의 내용입니다. 신동주 군은 뭐 어쨌든 추정 진단명이 뇌출혈이고 네. 영정 사진이 지금 요게 이제 그 국회 앞인 걸로 네네네네. 추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접종을 하고 17일 만에 6월 27일에 쓰러져서 다음 날인 28일 오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출혈이고요. 예. 질병청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4-2를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네네. 4-2라는 거는 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백신보다는 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라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즉 뇌출혈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백신의 영향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가 네. 이제 네. 판정인 것이죠. 네. 네,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이제 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랑 혈전 모두 다 적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 둘은 모두 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백신 이상 반응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 반응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상 반응 신고에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군은 4-2. 그냥 이 사람은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그 통보만 온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 속 썩여본 적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아까 사진 보셨듯이 학생회장도 하고 네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상장이 집에 한 박스가 될 정도로 학교 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리더십도 있게 또 학생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겠다고 본인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부모한테는 평생에 이제 한이 된 지금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추운 겨울날에 이가 덜덜 떨려서 앞니가 깨지고 막 동상이 걸려도 길거리로 나서서 한 마음으로 외쳤던 거는 내 아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뭔가 그 버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얼마 전에 또 동죽은 이제 기일이어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길이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잠깐 봤는데 네. 신동주 군의 경우에는 이제 6월 28일에 네네네. 6월 28일이었습니다. 사망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네네. 발생일이 27일, 이제 사망일이 28일이니까 이제 기일은 네. 내일이네요. 내일. 네네네. 네, 내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저희가 잠깐 그 우리 신동주 군 어머님께서 네. 그때는 이제 코백회 당시 같이 활동할 네네네네. 때 그때 분향소에서 있었던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네. 분향소가 마련되면 뭐 정치인들도 뭐 조문을 오고 뭐 하잖아요. 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뭐 네. 그때 아주 잠깐 왔다가 지금 이제 또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돌아보지 않는. 네. 그러니까 거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뭐 표 받을 일이 없으니까 예.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예. 신동주 군 어머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은 네. 노은성 양. 네네. 그 노은성 양의 사례도 저희가 대표님의 소개를 통해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전 노은성 양도 너무 젊어요. 25살이었고요. 예. 노은성 양은 이제 모더나를 접종한 사례인데 모더나 들어오고 나서 모더나 20대 접종을 할 때쯤에 노은성 양이 신청을 해서 예. 이제 작년 9월 8일에 모더나 1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후에 바로 이틀 동안 수면 박탈, 피해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이제 나타냈고 네. 심지어 생리불순, 뭐 흉통 호소, 팔다리 저림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이제 가족들이 다 겪게 됐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9월 9일이랑 9월 11일에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딸의 상태가 너무 이제 위독했고 구급차를 이제 타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뭐 방역, 감염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예민함이 되게 과중되었을 때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됐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증상들이 있다. 백신을 맞고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자가격리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성향이 이제 급하니까 부모가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딸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 일단 일반 병원에라도 빨리 입원을 시키려고 코로나 검사를 한 뒤에 일반 병원으로 급하게 입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입원하고 이틀 뒤에 혈압하고 맥박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왔고 급하게 이제 대학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실려가는 도중에 2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장기 손상이랑 뇌 손상이 너무 염려가 된다. 근데 그거를 검사를 하려면 이제 좀 몸의 상태를 검사를 하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장기 손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내렸고 의사나 뭐 부모나 모두가 다 손 써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노은성 양은 심정지가 3번째로 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동주 군 노은성 양, 그리고 노은성 양의 그 아버님과도 제가 사전에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실제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게 된 그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중에 하나다 이제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주장을 저희가 또 대신해서 실어드리고 보면 신동주 군과 노은성 양의 경우에는 각각 18일 만에 그리고 6일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근데 가령 그 사망한 사례들을 보면 18일, 6일보다 훨씬 더 이제 기간이 그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긴 경우들이 또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70일이라든지 뭐 네. 2달이 걸려서 사망했다.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뭐 정해진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좀 네. 최근에 이제 심낭염까지는 인정이 됐습니다만 네. 주어진 사례들을 인과관계에 주어진 사례들을 떠나서 다른 사례들은 적용이 못 받기 때문에 네. 특히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보다 60일이나 70일 즉 갑작스러운 이상 반응이 좀 오래 지속돼서 네. 사망을 2달 이후에 했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접종 일자와 죽음 사이의 시간 간격이 멀면 그런 것들은 인정을 받기가 더 힘든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떤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일단 굉장히 너무 많고 예, 예. 그거를 이제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단어로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 아까 제가 그 신동주 군 설명을 할 때 4-2를 예, 받았다고 했잖아요. 4-2. 노은성 양도 똑같이 4-2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신에 의한 이런 이상 반응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백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 개연성, 뭐 관련성. 네네. 관련성은 이제 지금 이제 나오려고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개연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우스운 게 다른 인터넷에 이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인데 그 이상 반응을 겪었던 분들 뭐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백신 부작용 후기 이런 얘기들 보면 백신 맞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몸살 기운 있다, 뭐 이 정도 아플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몇 날 며칠이고 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았다가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며칠 참았다고 한 3, 4일 참고 병원에 갔는데 그 3, 4일 때문에 그분은 병원비를 뭐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조금은 되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일단 아까 노은성 양도 그렇고 바로 이틀 뒤에부터 이틀 만에 증상이 다 나왔는데 병원을 가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그때는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체돼서 늦게 가면 네. 뭐 시간적인 개연성 때문에 네. 인정이 어렵다. 굉장히 기가 막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따져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서 시간적 개연성을 또 명분 삼아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이제 유족분들 또 피해자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나왔습니다만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련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법제화하는 부분, 제도화하는 부분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정도까지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힘드시겠습니다만 대표님의 이제 사례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님 동생에 대한 네. 사례를 저희가 좀 지금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 몇 차례 타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처음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작년으로 좀 시간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아, 저희가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일을 좀 겪으셨어요? 대표님 대표님 동생분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 동생은 우선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국가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작년 2021년 7월 17일에 화이자 1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네. 1차 접종한 뒤에 흔히 알려져 있는 뭐 몸살 반응을 느꼈고 그 후에 얼마 뒤에 이제 8월 7일에 같은 장소에서 화이자 2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네. 근데 1차 때랑 비슷하게 몸에 이제 뭐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을 느껴서 주말 내 이제 토요일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주말 내내 쉬면서 조금 경과를 지켜봤고 몸에 큰 이상이 없었기에 월요일 날에 다시 출근을 했고 예. 출근을 해서도 이제 성실하게 또 그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면서 이제 엄마랑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조금 이른 시간에 방에 들어갔다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래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 아닌데 동생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길래 엄마가 이제 한 10시, 11시쯤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여느 때처럼 핸드폰 만지면서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아, 오늘 좀 일찍 자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잘 자라고 문을 닫고 이제 나오셨는데 예. 새벽 5시 반경에 이제 동생을 깨우러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망해 있는 상태였고 예. 구급대원의 지시로 심폐소생술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지금 구급대원이 내린 결론에서는 심정지라고 일단 판단을 받았고 네. 새벽 1~2시경에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 동생분, 대표님 가족의 사례를 잠시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다행히 이제 인과성 여부를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절차 같은 경우도 매우 복잡하다고 네. 또 알려져 있고, 네. 간단치 않으며, 굉장히 이제 피해자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분명한데,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국가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를 하고 또 보상 신청을 하고 또 신청 접수 및 기초 조사는 시 분구나 시도에서 하고 있고요. 또 피해 보상 심의까지 나아갔다가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네. 이제 저희 뭐 사례들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이의 신청을 하는 뭐 경과도 굉장히 그 전화조차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실제 통화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네. 보통 이게 저희가 딱 잘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질문 드리는 건 너무 우매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보통 절차는 한 6개월, 7개월간 걸린다. 짧으면 네. 짧으면 네. 긴 경우는 더 길고요. 네네. 다른 분들은 이제 또 전해 듣기로는 예. 반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요. 예.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왔고에 대해서 좀 들어야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듣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 자체도 일단 불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오는 거죠. 종이 네. 몇 장으로. 근데 통보가 오면 그 실제 뭐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이유에서 인정을 못 받는지도 네. 자세한 설명이 없고, 네. 실제 설명이 오는 경우는 뭐 이건 이제 그 질병청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네. 국과수로 넘어가서 부검을 하게 되면 네네. 그 부검에서 뭐 심근염이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한 인과성을 인정받을 만한 증상이 있었을 때만 그게 지금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통과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예, 사실 예,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도 백신 접종에 의한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었기 때문에 예. 심근염 4-1이라는 그 뭐 인과성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4-1도 어려운 경우에요. 예, 예. 어렵지만 일단은 신금염으로 나온 사례였는데 예, 예. 제 남동생 같은 경우도 일단 4-1이니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건 국가기관인 국가수에서도 신금염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신금염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같은 국가기관인 질병청은 인과성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달라. 네.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알고 싶다. 절대 알 길이 없어요, 저희가. 예, 예.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신금염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얼마 뒤에 동생이 4-1 신금염 인정된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하라고 해놓고 해외 기준에 되게 의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 주체나 뭔가 좀 이게 아예 단단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네.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네. 국가가 왜 있지? 막 그런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진짜 운이 좋아서 지금 해외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신금염, 심남형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 뭐 아까 전에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에서 인정을 안 하면 뭐 해외에서 인정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 예. 좀 그런 좀 상황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심히 어느 정도 답답하셨는지 저희가 감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답답함이 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질병청을 상대로 유족회 쪽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이유도 이제 이와 같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네. 일단 제 동생 사례를 예를 들어서 4-1이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번복된 경우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번복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번복을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알려주지도 저희의 않고. 추측으로는 해외에서 인정하고 얼마 뒤에 나라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아, 해외, 그것도 선진국, 미국, 캐나다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구나. 예. 그럼 저 나라에서 다른 분들도 다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본인들이 질병청이 판단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거 같은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만약에 인과성이 없다면 왜 인과성이 없게 됐는지 저희를 설명하라 이거죠. 그렇죠. 저희한테 좀 알려달라. 합리적이게 알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당연한 요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이게 뒤에서도 좀 나올 내용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부검을 통해서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서 사망 사유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한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입장을 받고 생각해보면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 권고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이유 없이 우리 가족이 사망에 이르는 것 같고 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 네. 그 사유를 가족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 신청을 해야 되는, 즉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참 개탄스러운데 네. 칼을 결국에 대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마음의 결정들이 참 유족들 입장에선 굉장히 더 절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나 더 가슴 아픈 건 부모님들의 심정이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내 자식 몸에 또 칼을 대야 되고 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모가 된 심정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실제로 부검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들 분들 중에. 실제로 네.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부검 도저히 내 딸한테 칼을 내 댈 수가 자식한테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예.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부검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아, 그러세요? 네, 부검을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이거를 부검을 해야 된다. 부검을 꼭 하세요라고 뭐 공익 광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이제 이런 절차가 뒤에 네네네네. 기대할 수 있다 정도를 네.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것도 뭐
하물며 뭐 구급대원이든 뭐 다른 경찰이든 어느 분들 또 운이 좋으면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예. 뭐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분이 왜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이미 장례를 치른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과성 입증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백신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증거가 안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백신 부작용이 의심돼서 부검을 했는데 이제 뭐 일반 부검 소견서만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더 답답할 것 같고요. 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가족을 잃은 뭐 무게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같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동생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도 네. 뭐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진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을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이해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잃었지만 동생을 잃은 걸로도 지금 근 1년을 하루하루 그냥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나마 지금 요즘에 100분의 1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건 지금 제가 현재 태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은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느 정도는 다가갈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남동생이 바라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닐 거다라고 이제 계속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부모님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게 그냥 저랑 여동생의 이제 삶의 목표가 돼버렸고 아직도 동생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매주 그냥 이제 납골당 가셔서 이제 우시고 근데 다른 유가족들 특히 자식 잃은 부모님들은 지금 상황이 다 똑같아요. 주말은 아예 그냥 이제 없는 거고 예.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시간이 그때 당시에 멈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네네. 뭐 저희랑 사전 인터뷰 하실 때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꿈에서도 동생 목소리가 가끔 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딱 동생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이제 아른거리는 게 이제 화이자 접종을 한다고 동생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말렸어요. 해외 사례를 급하게 찾아보면서 20대는 화이자를 맞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안 맞는 게 어떻겠냐. 계속 말렸는데 그때 동생이 정말 너무 순수하게 웃으면서 했던 말이 예. 누나 나 공무원이야. 나라에서 공무원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 얘기를 했던 게 계속 이제 제가 자면은 꿈에서 나오고 그때 제가 더 나서서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자책감인지 예. 아직도 계속 환청처럼 막 그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도 이렇게 괴로운데 예. 부모의 심정을 감히 제가 언급하는 것조차가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예. 아무튼 참 지금 뭐 말씀 주셨지만 현재 아이를 갖고 계신데 또 어머니로서 어려운 발걸음을 저희 스픽스에 해주셨습니다. 그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희생자의 또 가족이시고 이제 피해자이신 건데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피해자분들이 되신 건데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민원을 상대해야 되고 국민을 대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뭐 내몰리게 된 것도 뭐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근데 그때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좀 역적이 손가락질을 되는, 네. 한다거나 나도 맞는 건데 왜 당신은 안 맞느냐 네네네. 이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이라면 네. 공인으로서 아마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유족분들, 피해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사회적인 시선이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추세고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던 국민들한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코로나 백신 피해뿐만 아니라 따로 코로나에 걸려서 희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상당하고 예. 그리고 현재는 또 나라에 더 많은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뉴스에 나오듯이 현재 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굉장히 안타깝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 부분들이요. 그런 것도 조금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저희 유족회는 뭐 일단 뜻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사실 좀 시기적으로 많이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되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지겹지 않을까? 그놈의 코로나, 예. 그놈의 백신. 네. 저거 봤던 건데 또 나오네. 근데 나는 아니잖아.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는 조심스럽고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우리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애기처럼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 국가한테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네네. 국민이니까요. 저희는. 네. 저희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본인 다른 백신 맞으신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국가는 저희를 모르는 척하고 있고 저희를 덮고 싶어 하니까 네. 네. 좀 그런 게 조금 많이 지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그 빈도수가 네.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거를 네네.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 계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아마 실제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였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회의감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네. 시기도 그렇고 정권이 바뀐 것도 그렇고 뭔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랄까 네. 이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회의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앞서서 뭔가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드는 그 배경은 뭐라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감이 드는 배경이 일단 저희는 저희만 알아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니까 알아줘 이렇게 생태 쓰는 게 아니고 예. 백신을 들여올 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국책 사업에 희생된 분들이잖아요. 네. 국책 사업이었고 그로 인해 희생된 분들한테 대한 태도도 이런데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들에게 투표를 해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너무 극소수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정부도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네네. 현 정부도 들어설 당시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달라지고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그냥 또 이용당했나?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이 계속 이제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기를 바라는 건가? 우리가 자연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네.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게 꼭 네. 비단 정치에 대한 일종의 혐오라면 네. 그런 어떤 말씀들이 그게 정치에 대한 혐오라면 그건 전 정부의 대처가 그랬다면 반대로 현 정부에 대한 거는 기대감도 네. 많이 점점 떨어지고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정부 좀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죠. 좀 많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설 때 사람이 계속 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늘 기대를 또 하게 되잖아요. 네네. 진짜 적지 않게 기대를 했었고 분향소에서도 찾아와서 찾아뵀었고 책임진다고 했었고 네. 똑같은 정치인들의 말인 거를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같이 힘없는 소수들이잖아요. 책임진다고 말을 하지를 말지 그 말에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말하는데 너무 갑자기 속이 네, 너무 네, 상하네요. 네,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인수위 때 피해 회복 국가 책임제를 언급을 했었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처럼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유족들이나 피해자분들이 걸었던 기대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덜하고, 예를 들면 선보상 후 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다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는 점, 그런 네. 점들이 이제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 기사들을 보고 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찬가지다. 그냥 네, 그냥 또 똑같고 네, 정치인 하려면 음. 말 바꾸기 잘하면 되겠다. 음. 그냥 뭐 그런 생각까지 들고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책임진다고 했던 말에 다들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또 이용당하고 벌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으니 예, 굉장히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는 마찬가지고 네, 또 이제 그냥 저희가 바라는 게 사실 뭐 선보상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네. 보상 문제가 아니라 네, 인정하고 네. 백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인정을 하고 국책 사업에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 정말 죄송하다 사과하거든요. 진정한 사과를 바라시는. 네. 하물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이야기도 매일매일 우리나라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도 사실 전시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다 총알바지가 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국민들 하물며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희생당한 분들 다 국가유공자 대우도 해주고 네, 이제 명예도 기려주고 다 하는데 네, 왜 이런 전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희생당한 분들은 이렇게 외면받아야 되고 네, 덮어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업적에 되게 뭔가
누가 되는 수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 같고 네. 표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예.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유족들을 애도하는 거는 사실 뭐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전 인터뷰 때 잠깐 부탁드렸던 이제 아주 뭐 반대쪽 입장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 냉정한 질문, 냉정한 목소리를 좀 제가 대신 여쭙는다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분명히 전시 상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대통령이나 국가가 나서서 백신을 맞지 말라,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네.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감염병이 찾아오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할 정부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런 질문은 아마 한 번쯤은 아마 접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도 또 이런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뭐 너네만 희생됐어? 너네만 뭐 그랬어? 우리도 참고 다 힘들었고 똑같이 견뎠어. 예, 이 예. 상황을 견뎠어.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런 전쟁통 속에서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손해봤고 누가 뭐 더 다쳤고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예. 좀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낸 뭐 민간 의병들이라고 좀 저희들을 생각해주면 전시 상황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좀 진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총알바지가 된 느낌이어서 네. 그러니까 좀 총알바지가 된 피해자들을 모르는 척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나서줄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몇이나 되겠냐 이런 거죠. 예. 네. 전쟁 상황이고 네. 전쟁 상황에서는 전사자가 나오거나 네. 또 심각한 부상자가 나오는데 네. 전쟁에 나가라고 이제 등 떠밀어 놓고 이런 사람들을 나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말씀이세요. 자꾸 정부에 대한 믿음,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곤란한 질문들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돼서 네. WHO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또 다른 백신에 대한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온다면 대한민국에 네. 아마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것들을 안 하게 되실 거란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네네.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네네. 가족들도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은데 국가를 믿고 희생당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고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니까 뭐하러 멍청한 역사를 또 반복해야 되지? 해봤자 예.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저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이 작금의 상태를 지금 다 지켜본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나라가 몰라주는데 그런 마음을 다 비슷하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이제 그 네.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또 다른 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믿고 백신 접종이라는 전투에 또 임할 수 있는지는 네.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실 것 같다는 말씀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정한 사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전 정부 사람들이나 이전 정부의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나 네. 혹은 지금 현 정부의 책임자들 네. 혹은 현 정부의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전문가들에게 각각 바라는 점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전 정부의 사람들 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뭐 과학자들이나 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도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네. 말의 힘이 음. 결국에는 크게 다 작용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현 대통령 그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네네네. 언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지 조금 묻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령이라고 언령. 해서 이제 말에 혼이 있다. 아. 그러니까 말이 가진 파급력, 예. 그러니까 말이 가진 힘에 대한 뭐 그런 말인데요. 예, 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에서 굉장히 힘주어서 말에 영혼을 실어서 말씀하셨어요. 책임진다고. 네네. 언령을 실은 거잖아요. 네네. 그 하신 말씀에 책임감을 지고 좀 당당하게 전 대통령으로서 네네.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로 인해서 당신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그 다른 뭐 밑에 계신 분들도 네네.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행동을 취할 것 같고 예. 또 윤석열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공약 때 내걸었지 않습니까? 1호 공약이었어요. 예, 예. 국가 백신 책임제 성실히 이행을 해서 네. 전 정부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내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는데 지쳐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전 네. 정부에 대한 것도 지쳐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지쳐 있는 상황인데 좀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1호 공약부터 조금 지켜나가는 모습을 실천을 하면 좀 예. 어떨까 좀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까 네. 잠깐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밑에 있는 전문가들 네. 예를 들면 뭐 질병청장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실제 전문성이 반영돼서 전달이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드실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을 했을 때 네. 이제 FDA 국장이나 부국장이 항의하는 의미로 네.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잘 전달이 됐다면 네. 아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과는 별개로 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현직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의사나 뭐 의료계 종사자분들이나 뭐 이런 백신에 관해서 소리를 내주는 전문가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 밥그릇이 달린 문제고. 정치의 영역에 너무 또 함몰되다 보니까. 네, 네. 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있잖아요. 코로나 저희 백신 접종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언급을 조금 더 모두들 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가. 네. 지금이라도 조금 나서서 용기를 낼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현재 피해 보상 심의 기준에 이제 아까 관련성 네. 이란 문구를 넣는 방안도 현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과성, 개연성, 가능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성을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네네. 이 질문은 이제 아까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 기대를 내려놓는 거는 좀 차치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단어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관련성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 뭐 포털 사이트에 단어를 검색만 해봐도 그냥 네. 미묘한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그냥 시간 끌기 위한 말장난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지금 그런 시간은 이미 저희가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단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보상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네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정부가 뭐 수집을 한다든지 네. 왜냐하면 사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예.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파악을 정부가 좀 나서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 뭐 인정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예. 단어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음. 뭐 이거는 조금씩 되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추후에 또 어떤 질병이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네. 백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달라진 게 고작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된다? 굉장히 좀 그냥 시간 끌기 하는 느낌이 그냥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인과관계를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게 가장 이제 뭐 지금도 잠깐 한숨 쉬었습니다만 가장 답답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네. 실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좀 의문인 것 같고요. 국가 책임제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네네. 지금 국가도 어떻게 보면 백신으로 인한 피해나 뭐 그런 사망 사례나 이런 것들을 국가 자체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동생도 심근염이 인정이 된 것도 처음에는 아니라 인정이 될 수 없다고 했다가 바로 번복한 것도 예.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판국에 네네. 국가도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개인이 나서서 이거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준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코미디 같고 예. 국가가 나서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바와 같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납득할 수 있게 예. 저희를 설득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국가 책임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국가 피해 보상 절차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지연도 많이 되고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법으로 바꾸든지 뭐 제도를 바꾸든지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4-1부터 4-5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1번, 2번, 3번 3번? 그리고 4번, 5번이 있는데 예. 그 4번에서 4-1, 4-2로 굳이 나눠놨어요. 그 자료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현행 기준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 안 돼 있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그 4-1부터 4-2 그리고 네. 어떤 것들이 실제 인과관계의 기준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혹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허무하고 네.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까 처음에 좀 네네.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도 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례자분들 인터뷰를 사전에 좀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일 텐데 언론에 대한 서운함이 네. 있다는 부분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 관련 피해자들 혹은 유족들의 경우에도 뭐 많은 언론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나 혹은 정보 전달 자체가 뭐 누락되거나 혹은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언론에 대한 서운함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뭐 다양한 분들 인터뷰 내용이 네. 제대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희는 사실 뭐 화려한 언변술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운 뭐 지식인들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소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희 이야기가 언론들의 그 구미에 당기지 않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사실 재밌는 내용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슬픈 내용들이고 조금은 다루기가 조금 민감했을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자극적인 내용만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런 고충을, 언론인들의 고충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은 그냥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군가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거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조금 언론이나 또 언론인들이 좀 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금 그게 궁금하고, 예.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업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저희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조금 이제 좋은 막 재밌는 내용만 다루지 말고 예.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를 조금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호소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네네. 정말 많은 힘을 얻거든요. 예. 아, 우리 얘기를 한 명이라도 들어준다. 우리가 억울한 거를 2명은 알았다. 그거밖에 바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알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오해를 많이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들도 제가 실제 목격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실제 사회적으로 참사를 겪으신 분들에게 국가로 하여금 보상하게 만들려고, 즉 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목적이 돈이 아니냐,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비난을 뭐 직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인 사연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세요? 사실 지금 다른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보상, 네. 금액, 네.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 돈 2배, 3배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줄 테니까 내 자식이 그냥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그분들이 바라는 건 내 자식의 죽음, 내 가족의 죽음이 그냥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딱 정말 그걸 바라는 건데,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금 돈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춰질 때, 아, 정말 그 돈 필요 없다고 예, 예. 정말 말이 하고 싶어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네. 내 동생 살려줬으면 좋겠고,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더 이렇게 치중이 된 사회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예.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벅차 오르시는데도 아주 감정을 꾹 눌러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유족 관련 혹은 피해자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참 불편한 댓글들이 제 눈에도 많이 네. 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지겹다고 한다든지 네. 보상이 목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수준 낮은 걸 넘어서 아주 잔인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 유족이셨던 노주환 님께서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기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사들, 언론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기사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 주셨고요. 또 그런 기사들이 생성되다 보니 댓글이 너무 좀 뼈아픈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족들에게 또 다른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전국에 이제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받는 때까지 정말 다들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예. 네. 저희가 뭐 나라에 크게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망자에 대한 예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유족회 김효영 대표를 통해서요. 그동안 유족들이 어떤 부분들이 많이 괴로우셨고 국가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드실 텐데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 백신 유족협의회 유족회 김효영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겨도 국가는 우리를 책임질 것 같이 공언을 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인과성을 입증하느라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요. 나아가서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견디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영원 같은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난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리고 이분들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돈 때문에 저런다, 정치적이다 라는 시선도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더 깊이 많은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방송의 제목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처럼 꼭 내일이 아니어도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스픽스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할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